이런 일이 저희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 저희 기자단 공통된 질문이 예, 있는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력 행사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강제 집행을 했고 8시부터 시작해서 특검 얘기했듯이 9시 40분까지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임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특검이나 그다음에 구치소 측 관계자들은 저희 변호인들을 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들을 나가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말을 못하게끔 계속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이게 무법천지에 우리나라의 그 적법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어이없고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하고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님의 의무실 입실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 현재 예. 건강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접견을 끝나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변호인 접견실로 옮겨서 변호인들과 접견을 1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아까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리에 부딪힌 털이라든지 그다음에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팔에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통증을 좀 호소하셔가지고 급하게 제가 그 교도관에게 얘기해서 진료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접견이 끝난 다음에 11시쯤에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장문에서도 밝혀주셨는데 구치소에서 집행 당시에도 진술 거부 의사를 본인께서 직접 밝히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항상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이 과정이 8시쯤에 이제 특검이 왔었고 대통령 방에 있었는데 방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구치소 측에서 옷을 입고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나오시면 변호인을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구치소의 말을 듣고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출정 소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분의 방에 가서 대기를 하면서 저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변호인 나가라고 하고 뭐 자발적으로 가실 거냐 해서 거부를 했더니 이제부터 강제집행 집행하겠다고 하고 변호인들을 전부 다 내보내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예. 그 대통령님께서 직접 뭐 관련 코멘트를 하시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지병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외부 진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신지 예, 그리고 그 공판 내란 우두머리 공판에도 불출석 예정이신지 그것도 지금 묻게. 건강 상태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들어 하시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가 원래부터 진료를 계속 받아왔던 서울대 병원에 외래 진료를 신청을 했는데 구치소 측 의무과에서는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그 병원 외래 진료를 좀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받지 않으면 황반변성이라는 게 여러분도 조사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추후 재판 출석 여부도 좀 추후는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셔서 진술 거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하나 자체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진술 거부를 피고인 신문 자체가 임의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술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서 진술 거부할 거 왜 데리고 갑니까?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 아닙니까? 아직은? 근데 그런 일반인을 진술로 가가지고 진술을 거부할 건데 왜 일부러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해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술 거부권을 확실하게 의사 표시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간다면 그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그런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형법상 가혹행위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불법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